아무래도 이런 관련 질환들은 침하고 문제가 저희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침의 분비량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물이 처음에 이제 입에 들어가면은 그 침과 이제 첫 번째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소화 효소로부터 여러 가지 인체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1.5리터 정도의 양의 분비물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런 그 침샘 자체에 문제가 있던지 간에 침의 분비 자체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이상 변화가 생겼었을 때 이 환자분 같이 이제 구강장렬 증후군의 전조 증상으로 이제 구강 건조증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침이 어떤 정도의 기능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잘 삼키고 어떤 외부의 물질을 청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자체에 이제 윤활제 어떤 면역력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 비슷하게 이제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물질 같은 것들을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내분비 기능을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 자체가 너무나 강하거나 어떤 짜거나 우리가 이제 오음이라 그래서 뭐 시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맛들을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입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소화기관, 뭐 식도나 위나 기타 이제 하부 소화관 자체에 어떤 강한 자극을 없애주는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첫 번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어떤 외부의 어떤 안 좋은 물질이 인체 내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다르게 혈액 응고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처 치유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침의 기능도 현재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원장님이 구강 건조증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쵸. 이렇게 침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구강 건조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정상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5리터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60%,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약 30% 정도는 구강 건조증의 증상을 아마 호소한다고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침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귀 밑에 있는 이하선, 그다음에 이제 턱 밑에 있는 악하선, 그다음에 혀 안에 있는 이제 설하선 이 세 부위에서 침샘이 분비가 되게 있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침은 악하선이라는 부위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음식물의 자극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이하선에서 실제 많은 분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침샘 분비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잘 나오지 못하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 우리가 원장님께서 백세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구강장렬 증후군의 어떤 원인 질환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구강 건조증에 알려진 몇 가지 질환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어떤 그 양방 증후군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눈의 문제, 그다음에 구강의 문제, 그 외에 이제 류마티스 질환 이 3대 세 가지 정도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증후군적인 요인을 나타내는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이 꽤 많은 정도의 이제 구강 건조증을 나타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전신 소모성 질환 중에 예를 들어 뭐 빈혈이라든지 영양 결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화 그리고 이제 영양소 자체가 많이 부족한 이런 문제일 경우에도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비염과 코골이를 많이 보는 임상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구강 건조증을 호소합니다. 구강 건조증과 더불어서 아까 침샘의 정상적인 기능인 인체 보호 기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흔들리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이 환자분께서 지금 이제 정신과 약, 특히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구강 건조증을 이제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백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양약들, 뭐 우울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약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피지 억제제, 여드름 치료제 같은 것 경우에도 그 약을 복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분비물 자체가 이제 발라붙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복용하실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뭐 항암제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하선이나 악하선 자체에 이런 자극을 줄 경우에도 항암제 자극이 받을 경우에도 이런 구강 건조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범주를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위쪽에 열, 상열이나 또는 이제 상열 하안, 좀 더 쉽게 말해서 위쪽으로만 열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찬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한약적인 병증 형태로서의 이제 구강 건조증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위에 열이 많을 경우, 특히 이제 비위에 열이 많을 경우에 그런 형태의 이제 구강 건조증과 더불어서 이제 구취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구강 건조라는 것 말 자체가 인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체의 그 수분, 즉 진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신장 기능이 약하다든지 연세가 드셨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수반돼 가지고 아마 이 환자분도 그렇게 좀 추정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서의 구강 건조증도 어떤 특정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한테 좋은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구강건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약적인 분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변증을 통해서 적절한 이제 맞춤 처방 같은 것들이 일단 뭐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침 치료나 뜸 치료 외에 이제 약침 치료를 제가 보통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이렇게 점막, 뭐 이하선, 뭐 설하선, 악하선 같은 이런 점막 같은 데에는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된 약침에 뭐 V라는 약침이나 NM 약침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 점막이 있는 부위 그리고 이제 이 이하선이나 악하선 같은 부위는 실제 또 경락 중에 족태음 피경이나 족태음 폐경 그러니까 족소음 비경이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주경명 위경이나 아니면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는 이 소화기에 관련된 그런 경락이 흘러가는 자리와 이제 미리 아주 이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혈 자리에다가 약침 자극을 주면은 실제 구강 건조증에 즉각적인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답답함은 좀 없어지겠죠.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복부가 많이 배부르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에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자분들처럼 구강 건조증이나 입이 이제 되게 장렬하거나 뜨겁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물을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물고 그러니까 입안을 적시면서 물을 좀 바로 삼키지 마시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 환자분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이 많고요. 더군다나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면 시간이 몇 시간든지 됐든지 간에 이 아침에 이제 구강 건조증이나 입이 뜨겁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영 안 되면은 입과 코에다가 테이핑을 붙여서 억지로 구개를 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제 구강 호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혹시나 이 구강 호흡을 할 수 있는 선행 질환이 있다면 그 선행 질환도 좀 살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식욕은 나쁘지 않으신데 식사만 하시면 잘 체하고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예. 되니까 억지로 토하시고 그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예. 혹시 어떤 질환이 있어서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근데 특별한 이 약은 없어요. 그만 그 식품 종류로. 어떤 걸 드시고 계시죠, 식품은? 식품은 보면 이 기력이 약해서 예. 항시 저혈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하다 이제 그래 하면 1년에 한 두세 번 공진당도 먹어보고 예. 한약도 먹어보고 예, 예. 그러면 그게 한 3개월 정도가 안 가요. 항시. 예. 그러면 이제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예. 조금 이제 피로를 일이 잘 느낍니다. 그 심장도 좀 안 좋다 하고. 심장이 안 좋다는 근데- 말씀을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예. 그 이 내시경은 예. 1년에 한 번씩 꼭 해보면 1월 달에 했는데도 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요. 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한 2kg 정도만 늘어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이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연세가 좀 드시니까 체력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뭐 좀 좋은 보약이나 이런 걸 드시면은 이제 유지는 되는데 그 기간도 생각보다 좀 짧고 갈수록 예, 짧아지시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으시네요. 예. 수분 섭취는 자주 하십니까? 예? 물은 잘 드세요? 아니 물은 이제 많이 먹는 편이라 일부러 억지로 예. 그래 이제 소변이 예. 자다도 보통 한 8시간 자도 예. 5-6번을 보통 봐요. 소변이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예. 좀 소변을 잘 보거든요. 예. 대변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변이 예. 지금 요새 며칠째 속이 쓰리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만 이제 이게 십이종 궤양기가 약간 있어서 그런데 약을 이틀 먹고 그러니까 그건 개 앉는데 예. 대변이 이제 아침에 딱 자고 나면 잘 누우면 정상적으로 개 앉는데 예. 대변이 변비가 있다 없다 이러니까 대변이 안 나오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래 이게 고르지가 뭐네 얘.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우리 예, 어머님한테 예.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예. 부족하면 그 이후에 제가 전화로 다시 연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나타나시는 그런 증상이 변이 지금 원활치 못할 경우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몸속에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진액 같은 것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특히 예. 위장관,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해져 있으신 거고요. 그 예. 상태에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위로 허열이 뜬다는 표현을 저희가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예. 소화 기능이 그러니까 더 기능이 좀 약화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십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권장해 드려야 될 거는 장 마사지나 예. 복부의 연동 기능이 좀 연동 운동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침 치료나 뭐 물리 치료나 아니면 자가적인 치료 같은 것들 일단 선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 내시경상 문제가 없어도 사실 위장관功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위장관功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